1970년 영국 플로리다주 브리스톨. 원인 불명의 소리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두통을 호소했다. I don't know what it is, but 뭐지? (1992년) 미국 뉴멕시코주 타우스에서는 주민의 약 2%만이 들을 수 있는 음울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거 약간 이명 같은 거 아닌가? 2016년 미국 오리건주 프레스트 그로브에서는 한 달 내내 경보음 같은 굉음이 밤마다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는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나타나는 기괴한 소리들. 싫다. It's unbelievable. Ear pressure, head pressure, and like I'll run inside the building of where I've got to go. It's that loud. 두통과 불면증이 지속되면서 우울증은 물론 목숨을 끊은 사람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굉음. 그런데 이제는 그 굉음이 한 국가를 향한 공격 수단이 되어 국제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데, 바로 미국과 쿠바의 소리 전쟁이었다. 소리 전쟁? 2016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 주 쿠바 미국 대사관에 정체불명의 괴소리가 울려 퍼진다. 미국 대사관 직원들은 두통과 메스꺼움, 그리고 어지러움과 이명을 호소하다 결국 청력을 상실하고 어머나. 뇌 손상까지 입고 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음파 공격이라 불렀다. 음파 공격에 분노한 미국은 쿠바의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쿠바 외교관을 추방, 쿠바에 있는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한다. 미 연방수사국 FBI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음파 공격의 주범은 끝내 찾지 못한 채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는데, 음파 공격으로 생긴 기이한 증상을 아바나 증후군이라고 불렀다. 아바나 증후군. 그리고 2018년 사라졌던 소리는 다른 곳에서 다시 들려온다. 공중에서도? 중국의 미 영사관 직원들이 정체불명의 소리에 시달리는데, 대상이 다 미국. 남중국 해와 무역 갈등 속에 양국의 미묘한 긴장 상태는 계속되고, 중국 음파 공격의 진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21년 7월 오스트리아 비인의 미국 대사관 직원 20여 명이 음파 공격에 의한 뇌 손상을 호소하는데, 또 미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 다 미국 대사관? 대상이 다 똑같아요. 미국은 CIA 특별 조직까지 결성하며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해결되진 않았고, 결국 미국인을 향한 음파 공격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그럼 그 미국 대사관들이 있는 건물만 그렇게 공격을 했다는 건가? 지난 5년간 세계 각지에서 이어진 미국을 향한 음파 공격. 과연 누가 음파를 이용해 미국을 공격한 것일까? 그러면 음파 공격이라고 정의를 딱 내릴 수 있는 특징이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음파라는 것은 소리가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인데요. 이 소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클 때, 그러면 이제 그 소리에 노출된 사람이 어떤 그 공격의 의지를 잃거나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때 뭐 적을 공격하거나 하는 의지를 갖기는 좀 어렵겠죠. 사실 이 음파 공격 같은 거는 직접적인 무기가 있어요. 미국에는 엘라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면서 이제 시위대라든지 폭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전쟁에서 사용이 된다든지 이런 무기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화재 경보기 소리의 몇 배가 되는
소리예요. 요즘에 엄청 높아. 요즘에 재난 경보음 같은 거, 그쵸? 문자 오는 거. 네. 그런 그거보다 더 이제 듣기 싫은 하이피치로 이제 크게 나오는데 그럼 그냥 스위치 누르면 진짜 그냥 소리만 빵 나가는 네.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은 이제 헤드폰을 쓰죠. 아, 보호하려고. 근데 저는 미국이 들은 소리는 정말 미스터리인 것 같은 게 아까 화면에서 나. 왜냐면 각 나라마다 미국 대사관들만 그건 맞아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렇게 누구는 소리를 들어서 아프고 누구는 맞아. 멀쩡하고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 뭐 새때도 아니고 사람마다?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영역대가 딱 어느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청 영역대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낮거나 혹은 높거나 하면은 그 주파수는 다 들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어폰을 끼고 또 도시 소음에 노출이 되고 이러면 이제 청력이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들은 소리를 아주 낮은 영역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다가 아기들 항상 조금만 조심조심해도 그렇죠. 잘 되게 깨지 잘 않아요. 들어요. 그게 아이들이 청력이 예민한 거예요. 더 잘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네. 그리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이제 초저주파, 그러니까 더 낮은 영역대라든지 또 더 높은 영역대에도 이제 우리가 뇌파라든지 뇌혈류,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호흡곤란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는 있죠. 저희가 오늘 소리에 대해서 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실험실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예. 네. 와, 이런 실험을 준비했어요? 와우. 아, 야, 이거 스케일이 점점 커지네요. 진짜 실험 시간이 제일 재밌어요. 약간 녹음실 부스처럼 해놨는데. 그러네, 저 계란판 보니까. 그거네요. 왠지 여기 허참 선생님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가족오락관. 아, 가족 오락관. 약간 히든싱어도 생각난다. 네, 그러게요. 노래 한 명씩 하면서 나오는 오늘 걸로. 가슴 누구죠? 나중에 커튼 쳐주고요. 신박하네요. 이거 어떤 미션일 것 같아요, 대충? 그러게요. 일단은 청력에 관한 거니까 그건가 보다. 방음을 해놓으신 것 같긴 한데. 미국 대사관 분들만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증상들이 있었으니까 그거 우리가 해보는 거. 이 방들 중에 특정 방만 음파 공격. 이 소리가 공격이 되는지 오, 그럴싸한데? 그럴싸한데요? 그거일 수 있어요. 이게 근데 그게 어떤 건지 카메라가 달려 있는 걸로 봐서는 네. 뭔가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좀 웃기게 이렇게 찍으려고 이렇게 설치한 것 같아요. 이게 제작진의 마음에서 보셨네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어떤 실험인 거예요, PD님 이게? 자, 안대를 쓰셨으면 첫 번째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음악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플레이 주세요. 음악 내려주세요. 자, 미션 갑니다. 1번 미션 드리겠습니다. 왜요? 이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웃어주세요. 뭐예요? 장성규 씨, 미션 수행하셨습니다. 뭔데요? 아니 이게 뭐야? 2번 미션 드리겠습니다. 뭘 알기 위한 실험이야? 존 박 씨, 미션 수행하셨습니다.
이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코끼리 코 두 바퀴를 돌아주세요. 마지막 미션 드리겠습니다. 이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애창곡을 불러주세요. 쓰리 포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애국 거 부르지 않았어. 서로가 함께 영원히 행복하도록 나 그대 우리 모두. 됐습니다. 이제 안대를 벗고 스피커의 위치를 한번 봐주세요. 내 앞에 있었어? 이거 스피커예요? 안 들렸어. 난 여기 있는 건데 하나도 안 들렸어. 서로가 함께 영원히. 이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들어주세요. 장도연 씨 미션 수행하고 계세요. 진짜로? 들리면 머리로 하트하라고 하셨어. 존박 씨 들리세요? 저희는 하나도 안 들려요. 여기 오게 제가 들었을 때는 꼭 이게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 맞아. 네, 약간 이어폰 맞아요. 볼륨 작게 듣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런 느낌이에요. 살짝. 진짜 신기하네요. 정말 신기하네요. 되게 특정인한테만 소리를 보낼 수가 있다. 아, 정말 이 정도면은 음파 공격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직접 실험을 해보니까 네네. 좀 신기했어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리학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바로 초지향 스피커입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 중에 굉장히 낮은 진동수의 음은 직진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낮은 음의 소리는 어디서 들리는지를 사실 우리가 알아차기가 어렵거든요. 네. 거꾸로 높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리들은 직진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20Hz 정도의 음이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음이거든요. 20Hz 정도면 어떤 정도인 거예요? 20Hz면은 제가 목소리로 낼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아주 낮은 음인데요. 아주 음의 진동수가 높으면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못 듣잖아요. 네. 근데 사람의 목소리는 저도 듣잖아요. 네. 그 아이디어가 아주 높은 진동수의 음을 동시에 들려주는 거예요. 두 소리가 같이 있으면 그게 서로 결합을 해서 다른 형태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지향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리 자체는 아주 높은 음이라서 우리가 듣지 못하지만 그 아주 높은 진동수를 갖고 있는 초음파 2개의 파동을 이용을 해서 소리를 직진하게 만들고요. 거기서 이제 그 소리를 실어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리학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 소리를 저음을 우리가 작은 스피커로 들 때는 기술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특정 사람을 노려서 공격이 가능한 거네요. 그러네. 그러면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여기저기서 공격당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 So debilitating that it feels like your head is being split open. An amazing pressure. Well, you know the problem we've had in Cuba, and we'll be coming out with something, but there was a big problem in Cuba, so... 초음파로 물론 직진을 시켜서 공격을 딱 한 사람을 조준해서 공격할 수 있는 건 맞는데요. 네. 그런데 거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실을 수 있느냐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에너지를 실어야. 많이 들어. 물리학자로서는 고개를 약간 갸웃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런 초음파는 어떤 장벽이 있으면 통과를 잘 못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고개를 저는 약간 갸웃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저도 같은 입장이기는 해요. 같은 입장이기는 한데 미국에서 계속 의심을 하는 이유는 이게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서 이 공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으로 그 장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닐까.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도둑이 재발절이다. 그렇죠. 도둑이 해본 사람이 아는 거죠. 우리가 이미 해봐서 검증이 된 거죠. 우리가 공격을 해봤더니 이게 제일 그럴싸한데요? 그죠? 원론적으로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가능은 할 것 같긴 한데 과연 그거를 그 정도로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정도로 쓰려면 어느 정도의 설비를 얼마나 오랫동안 가동해야 될 것이냐, 얼마나 강력한 거를 가져와가지고 또 그거를 뭐하러 그런 뭐 대사관 직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비추고 있을 것이냐, 그런 면에서 실용성 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품이 많이 든다. 아무래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가능하다, 아니다라고 그렇게 딱 나눠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정도의 차이가 또 거기서는 아마 아닐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특히 저는 왜라는 부분도 궁금해요. 그렇죠. 그게 가장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가능하더라도 왜 그렇죠. 두통과 어지러움 그 정도로? 저희가 음파 공격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빈치 노트, 음파 공격.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